안녕하세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결혼을 했을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시흥이고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결혼 생활 오래 하셨거나 힘들게 결혼을 이어가고 있는 선배님들에게 제 사연은 어쩌면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제 사연이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한 시댁 이야기들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제 주변에도 시집간 친구들이 많으니까요. 이혼할 정도는 아니어도 마음고생하는 얘기 정도는 자고 넘치죠.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공감은 하면서도 나는 나중에 그런 시댁 안 만나겠지 이런 생각을 5년 중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연을 보내고 있는 거 보면 사람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가 봅니다. 제가 결혼 때려치운 이유는 저한테 많은 걸 바라기만 했던 시댁 때문이었습니다. 3년이 넘게 서로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사귀었었는데 결혼 준비하다가 서로 상처만 냈네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어머니와 시누이가 정말 싫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았고 부모님도 그런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전문대학 졸업 후 아주 잠깐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작은 도움으로 피부 미용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사업이 잘 되어 지금은 평균 월 수입이 남들 연봉 정도는 됩니다. 지금 고가는 아니나 외제차를 보유 중이고 시가 15억 정도 하는 건물을 소유 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듯이 저도 자리 잡기까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에 비하면 고생 많이 안 한 거 맞습니다. 부모님 지원 받아가면서 사업 시작한 건 저의 복이기도 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희 아빠는 이곳에서 포도 농장을 오래 하시는데 규모가 꽤 커요. 예전에 아파트 많이 지을 때 보상받은 땅도 있고 저와 제 동생 앞으로 미리 증여해 주신 재산이 꽤 있습니다. 예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시댁도 저희 집이랑 근거리에 살아요. 원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고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보다 3살이 어린데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거 알았고요. 농담으로 남친에게 하늘 같은 선배한테 잘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했네요. 예전 남자친구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일반 행정직은 아니고 기술직인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저랑 결혼말 오갈 때만 해도 8급이었고 지금은 아마 7급 주무관으로 승진했을 것 같네요. 솔직히 돈 버는 것만 놓고 비교하면 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제 수입이 거의 4, 5배는 많아요. 남자친구가 월급 받고 우울해하길래 대체 얼마길래 저러는가 싶어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한숨 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월급으로 혼자 버는 사람들은 언제 돈 벌어서 결혼하겠어? 맞벌이 안 하면 애도 못 낳을 월급이다. 대체 월급이 얼마길래 그래? 월급이 200도 안 되는 게 요즘 시대에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에이 설마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 한 번 더 주겠지. 월급을 2번 주는 게 어딨어. 그나저나 이렇게 벌어서는 장가도 못 가겠다. 돈 모으는 것도 벅차. 알뜰하게 모으면 목돈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능력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말만 해. 여자친구가 돈 잘 버니까 좋네. 자기야, 나는 그냥 취미로 직장 생활해도 되는 거지. 솔직히 사귀던 초반에 남자친구 월급 듣고 놀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돈이야 내가 많이 버니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물론 남자가 돈 더 많이 번다면 좋겠죠.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월급 적다며 투정 부리면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농담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3년을 연애했는데 그 기간 동안 통장도 만들어서 돈도 같이 모았습니다. 나중에 결혼 비용에 보탤 생각으로요. 갯돈식으로 둘이 같이 결혼 비용 모으자며 같이 모았는데 그렇게 모은 돈이 3년 동안 2천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파혼하면서 나눠 가지긴 했지만요. 데이트하면서 누가 돈 많이 썼냐 굳이 따져보자면 제가 더 많이 썼어요. 그런 거 상관없을 정도로 그만큼 제가 조건 따지지 않고 많이 좋아했었어요. 남긴 연애 기간 동안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서로 많이 좋아하고 믿고 사랑하는 평범한 커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돈을 본인보다 잘 버는 건 알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재산은 정확히 몰랐을 겁니다. 결혼 전 굳이 그런 걸 미리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나이가 남자친구보다 3살이 많았고 30 중반으로 가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둘만 만날 때는 서로 너무 잘 맞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결혼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면서 남자친구 집에 놀러가도 몇 번 갔었고 부모님이랑 식사도 하고 친척분들도 여러 번 만나 뵈었는데요. 딱히 제가 자리하겠다 싶어 만난 건 아니었는데 겸사겸사 만날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결혼 전부터 남자친구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정말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자주 가지 않는 편이지만 3년이란 시간을 만나다 보니 종종 갈 일이 생길 때만 간다 했는데도 횟수를 세어보자면 은근히 자주 드나들었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있으실 때마다 불러서 밥도 자주 먹자 하시고 부르시는데 매번 거절하기도 곤란하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3번 안 가면 한 번은 가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서운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일단 결혼하자고 말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딱히 시부모님이 저를 싫어하신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정해지고 인사 갔을 때 가족분들 다 처음 봤는데 누나 첫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관찰하듯이 계속 보고 나중에는 취조하듯이 저에 대해 물어보는데 너무 무례했어요. 그 느낌은 정확하더군요. 파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비 시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나이가 있어도 결혼이 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집에 남자친구를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고 소개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상견례 말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더 그러셨겠죠. 그런데 양쪽 집에 인사하고 난 이후에 남자친구 쪽에서 더 진전시키려는 생각을 안 하길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부모님의 상견례 언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떡할까? 결혼은 천천히 하더라도 날짜라도 대강 정했으면 하셔서 말이야. 아, 나도 부모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실은 우리 누나가 나한테 결혼을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하려고 생각했지. 누나가 왜? 누나가 나보다 결혼을 먼저 한다는데 내가 결혼 서두를 수는 없잖아. 사실 저번에 내가 결혼 얘기 꺼냈을 때 너 가고 나서 누나랑 좀 싸웠거든. 누나는 30 넘어서 결혼해야 좋다는 말 믿고 늦게 결혼하려고 여태 미뤘는데 건방지게 결혼할 여자 데려왔다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 아, 그렇구나.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나한테도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어. 괜히 결혼한다 어쩐데 얘기 많이 했는데 곤란하셨겠다. 혹시 나 이미 미운털 박힌 건 아니지? 우리 누나가 속이 좁고 성격이 좀 지랄 맞은 것도 있어. 결혼이야 먼저 엮은다는 사람이 하는 거지. 요즘 뭐 위아래 따져가면서 하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해 좀 해주라.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누나가 먼저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는 남자친구보다 2살 위고 저보다 1살이 어려요. 그래도 순이 시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꼬박꼬박 형님이라 부르고 존댓말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남자친구 누나가 먼저 결혼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해했고요. 혹시 저의 경제적인 능력을 노리고 남자친구가 저 만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자친구가 막 계산적이거나 여우 같고 머리 좋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긍정적이고 오히려 눈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여자한테 공연한 자격지심 안 부리고 제 말을 잘 들었어요. 답답할 때도 있긴 한데 뭘 알려주면 제 뜻대로 거의 따라주려고 하는 게 좋아서 이 정도면 결혼해도 마음고생 안 하겠다 싶어 결혼 결심한 거고요. 지나고 나서야 안 거지만 남자친구는 가족이랑 너무 친하고 좋아하는 게 문제였네요. 그냥 그 사람은 가족이랑 자주 만나서 모이고 밥 먹어야 하고 웃고 지내야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어요. 가족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저 역시 그렇게 지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자기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해줬던 거고요. 아무튼 그 사람 누나가 먼저 결혼을 앞두고 있다기에 우리 결혼 논의는 잠시 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후 남자친구 아버지가 생신이 다가왔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저보고 같이 밥을 먹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인사도 한 사이고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싶어 선물까지 사들고 남자친구 집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굳이 제 결혼에 대한 논의는 없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남자친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결혼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더라고요. 너희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니? 우리 미연이 날 잡은 건 전에 들었지? 안 그래도 너 불러서 상견례나 언제로 잡을지 의논하고 싶었어. 부모님은 어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날짜를 잡았으면 하는구나.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 문제로 우리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룬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형님이 결혼 날 잡았다고 하시길래 저는 뒤로 미루려고 했죠. 한 해 둘 보내려면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예비 신부가 이러시더군요. 그래, 네 말대로 한 해 아들, 딸 둘 시집장가 다 보낼 수는 없지. 그런데 우리 강현이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결혼 준비 다 되어 있다길래 날은 잡아놓아도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우리 미연이 시집 보내는데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너희는 많이 못 도와줄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내가 어찌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른다. 아마 예비 시모는 제가 돈을 잘 번다는 걸 대충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비 시모의 말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어요. 딸 시집 보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아들 결혼을 미루려고 했는데 여자 쪽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니 그냥 장가 보내도 되겠다는 말로 들려서요. 그런데 같이 있던 예비 신우가 옆에서 참견하더라고요. 엄마도 참. 강현이 이제 막 30이야. 뭐가 급하다고 자꾸 장가를 빨리 보내려고 그래? 일단 나 먼저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 우리 강현이가 급할 때 뭐 있어? 급하면 나이 많은 올케가 급하겠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기분이 은근히 나쁘더라고요. 제가 세상 연사인 게 무슨 큰놈이나 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말하길래 기분 나빴지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도 결혼이 급한 건 아니고요. 강현 씨도 아직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시간이 필요한 건 맞아요. 형님 결혼에 신경 쓰시고 저희는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시모는
그래도 양쪽 집에 인사까지 다 했는데 마냥 있는 건 도리가 아니지. 결혼이라는 게 완벽히 조건 갖춰지고 난 사람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생겨내는 미리에서 날이라도 잡아놨으면 한다. 예비 시부모의 의견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나이 찬 딸이 연애만 하고 일만 하는 게 아마 속이 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한 달 정도 후에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듬해 봄쯤으로 날짜 잡는 걸로 의견을 모았고요. 문제는 결혼 비용이었는데요. 제가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쪽에서는 최대한 보태줄 수 있는 비용이 4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전세가 먹기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하죠. 예비시댁에서도 돈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했던 건 아니고 딸 시집 보내느라 여유가 없다고 송구스럽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딸을 먼저 결혼시키느라 여유가 많이 없어서 죄송스럽네요. 아직 이 녀석이 공직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따님 결혼 준비를 많이 해놨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에서 결혼 비용 가지고 문제 삼으면 혹여 예비시댁에서 마음이 상할까 싶어 최대한 예의 갖춰 말씀하셨어요. 하하, 저희 아이도 결혼 준비해놨다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결혼 날짜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하지만 형편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생각대로 하자면 다 도와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부모 도움 안 받겠다고 하니까 간소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결혼하는 거야 간단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저희 아빠 말씀을 듣더니 예비 시모 얼굴이 약간 부요하게 바뀌는 겁니다. 아빠가 우리 쪽에서 전적으로 결혼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뉘앙스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연이가 이제 30인데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있다가 보낼 생각도 있네요. 그런데 주변에서 워낙 공무원 신랑을 탐을 내서요. 신부감 나이가 많아 사돈댁에서 결혼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제가 얼른 상견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은서가 내년이면 벌써 34 아닙니까? 그럼 다른 남자 만나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죠. 저희 쪽에서야 뭐 아들이 워낙 은서를 좋아하니 그거 보고 허락한 거고요. 남자 쪽에서는 다른 며느리 자리도 많고 아쉬울 것 없지만 나이 많은 며느리를 아들이 좋아해서 허락한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그 말의 숨은 뜻을 대번에 알아듣고 기분이 나빴는데 부모님은 아무런 티를 안 내시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뭐 역시나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기만 했고요. 나중에 들었지만 엄마는 그때 이미 이 결혼 시킬지 말지 지켜봐야겠다고 맘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굳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하셨다네요. 그런 거 보면 부모님 눈이 배우자감 판별하는 데는 제일 정확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는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막막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게 일단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예비 시모에게 비교적 편하게 결혼 준비 관련해서 이것저것 상의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 상견례 하고 나서 예비시댁의 태도가 그전과 달리 확 바뀌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미 그 집의 며느리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것이 그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한 번은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 없이 저만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가게까지 오셨길래 근처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예비 시모가 대놓고 결혼 준비에 대해
이런저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려면 너희 쪽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4천만 원으로는 집 얻기 힘들 텐데 둘이 상의는 해봤어? 하시길래 처음에 집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전세 비용을 나머지 보탤 생각이에요. 대신 혼수나 예단은 저희 둘이 3년 동안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하려고요. 그것도 모자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간소하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전셋집을 얻는다는 말에 예비 시모 얼굴이 약간 심술맞게 변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너희 집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니. 그래도 장녀 시집 보내는 거잖아. 듣기로는 네 부모님이 땅이 많으시다면서 네가 돈도 잘 번다며. 그럼 집을 사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 한번 생각해봐라. 예단 간소하게 하고 싶다는 건 네 생각이니. 너희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길래 허락한 거지만 솔직히 나도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 거잖아. 남들 해가는 만큼은 해왔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다. 집을 살려고 한다면요. 저 당연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건물에 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큰 금액을 직 매매하는 데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세로 부담 없이 2년 정도 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부모 도움 안 받고 우리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데요. 예물이고 뭐고 안 받아도 좋으니까 서로 결혼 반지 하나씩만 하자고 했어요. 그건 상견례 때도 부모님들끼리 의견 주고받으셨던 거고요. 부모 도움 최대한 안 받고 간소하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예비 시모가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요즘에는 1등 신랑감 맞으려면 열쇠 3개는 여자가 해온다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공무원 같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열쇠 3개는 아니어도 우리 아들 차는 하나 해줬으면 하는구나. 친척들한테 며느리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 예단으로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지? 너희 부모님도 나이 많은 딸 좋은 신랑감한테 시집 보내는데 설마 공짜로 보낼 마음은 아니실 거 아니야. 솔직히 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면 그만한 신랑감 만나는 게 쉬운 것 같아? 너희 부모님도 아마 그건 아실 게다. 이왕 시집 보내는 거 좋은 마음으로 집도 좀 해주시고 사위한테 차도 해주시면 좋잖아. 네가 한번 잘 말씀드려봐라. 응? 아니 제가 연상이라지만 막말로 10살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남자친구 아니라도 저 다른 사람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조건만 보고 가자면 훨씬 좋은 조건 남자 골라서요. 그런데 제가 마치 큰 흠이라도 가지고 있는 양 노골적으로 현금 예단과 남자친구 차를 바꿔달라 요구하시는데 저렇게 속물이었나 싶어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그 자리에서 오목조목 따지기보다는 남자친구 입을 통해 전달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남자친구와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저는 일단 돌아왔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언성을 높여가며 다퉜습니다. 그 일로 남자친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대강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거 나는 못해. 내가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남들 해가는 만큼은 해가겠다고 한 건데 너는 남들 해가는 만큼 하면서 나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집이랑 차에 현금 예단까지 요구하시는 건 너무 과한 요구야.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 알겠는데 우리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요새 집을 남자 쪽에서 무조건 해온다는 법은 없잖아. 있는 쪽에서 좀 더 해올 수 있는 거지 너무 계산적으로 구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별로네. 솔직히 자기네 집이 우리 집보다 잘 사는데 장인어른이 차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계산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가 너랑 하루 이틀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너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요구하냐? 내가 계산적이었으면 애당초 너랑 결혼할 생각도 안 했어. 남자 쪽에서 무조건 집 하는 법이 없다고. 그 말은 맞다 쳐. 그래도 자식 결혼시키면서 부모가 마땅히 해줘야 할 건 있는 거 아냐. 그런 건 한 해도 안 해주려고 하면서 나한테 평균 이상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건 나는 기분 나빠.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려. 최소한 염치가 있으면 내가 해간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사양하는 게 정상이야. 뭐, 염치? 지금 우리 부모님이 염치가 없다는 거야. 아니, 왜 우리 집에서 차도 해주고 집도 해줘야 해. 나는 네가 가진 거 없어도 뭐라 한 적 없어. 근데 결혼하기로 하니까 슬슬 본색 드러내는 거야 뭐야.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안 재고 결혼 결심한 건데 내심 다 해오라 그러는 건 도둑놈 심보지 뭐야. 저는 제 할 말 다 하고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 도둑놈 취급한다며 기분 나빠했고요. 그날 그렇게 다투고 며칠을 연락을 안 했어요. 딸이 가진 부모가 주인도 아닌데 왜 남이 일군 제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 대해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참 예비시댁의 푼수 같은 신호가 그런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예비 신우한테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저는 남자친구에게 무슨 말을 전해들었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옳게.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나한테 잘 보이는 게 빠를까? 우리 엄마가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던데. 나 결혼할 때 3천만 원 축의금으로 보태주면 내가 잘 얘기해볼게.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예비신우 결혼식에 300도 아니고 3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보태라고 통보하는 내용이더군요. 아니 누가 자기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 목매고 있답니까? 하도 기가 막혀 답장도 안 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물주로 보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결혼 때려치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결혼도 안 한 예비 올케한테 3천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문자 받자마자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뭐라고 하는지 두고 봤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는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은서야, 진짜 미안해. 이건 우리 누나가 잘못했네.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누나가 정신줄 안 나봐. 대신 사과할게. 설마 진짜 3천만 원을 나보고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나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너랑 나랑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니야. 축의금을 굳이 받으려면 너한테 말해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알았어. 지난번에 엄마가 말씀하신 것도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우리 엄마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니까 그때 내가 확실히 얘기할게.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남자친구의 사과에 다소 마음이 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얼굴 보고 확실히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를 잡아 예비시댁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시모와 신우 때문에 결혼 없었던 걸로 할까 고민까지 했다지만 자기가 잘 되면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하리란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날 예비시댁에 가는 마지막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가니 신우가 도끼 눈을 뜨고 제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예비시모는 뭐가 그리 급한지 다과도 준비하지 않고 저를 앉혀놓고 이러더군요. 내가 강연히 통해서 얘기는 들었다만 예당 간소하게 하는 대신 신우 축의금 보태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니. 대뜸 예비신우 축의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며 자기 엄마를 말리긴 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내가 그만하라 그랬잖아요. 3천만 원이 누가 해 이름이야? 우리는 꼴랑 몇천 보태주면서 어떻게 은서한테 누나 축의금을 내놓으라 그래요? 엄마, 진짜 이건 아니지. 강연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너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식구들 사람 아니냐.
예단 대신한다 생각하면 3천만 원 그까짓 거 많은 돈도 아니야. 식구 될 사람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다시 생각해보고 3천만 원 보태주는 거 고민해봐라. 그 얘기하려고 너 부른 거야. 이러시길래 이 결혼하면 망하겠다 싶어 아예 때려칠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저 아직 이 집 아들하고 결혼 안 했어요. 가족도 아니고요. 3천만 원이 필요하시면 강현 씨한테 말해야지 저한테 무슨 저격으로 요구하세요. 잘 사는 집 돈은 돈도 아닌가요? 잘 사는 집 돈도 돈이에요. 쉽게 번 돈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3천만 원을 너무 쉽게 요구하시는 거 솔직히 제 입장에서 기막혀요. 그래도 굳이 축의금 내라 하시면 도 이상 30만 원 정도는 축의금으로 낼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 신우가 곱게 눈을 뜨면서 이러네요. 뭐? 30만 원? 엄마, 얘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네. 그러지 않고 새어 어쩜 저럴 수가 있대. 올케는 집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우리 집을 무시하는 말을 해? 예비 신부 역시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제게 이러셨습니다. 그 정도도 안 해오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한 거니. 우리도 나이 많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은 며느리 보는 거 그리 달갑지만은 않아. 너희 집 잘 사는 거 보고 이 결혼 허락한 거 아니라는 말이다.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너 아니냐. 그런데 네가 그렇게 딱 잘라 싫다는 거 보니까 나도 정이 떨어지는구나. 네가 돈 좀 번다고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럼 그냥 이 결혼 때려쳐라. 우리 아들 더 어리고 조건 좋은 혼처 찾아볼라니까. 둘이 파혼해. 결혼 없던 걸로 해라. 그래, 옳게고 뭐고 나도 싫어. 야 김강현, 너도 맞지? 너 얘랑 결혼할 거야. 너 정도면 다른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며느리 얻어서 너 무시먹고 살게 하겠냐. 두 여자가 날뛰는데 오히려 저는 그거 보면서 차분해지더라고요. 예비시댁에 이런 민낯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연애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본전 생각까지 나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메리트 하나 없는 말단 고무한이라는 것도 개의치 않았고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 생각한 건데 만난 시간조차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모르며 제 눈치를 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결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저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 저 거슬리네요. 이 결혼 깨지면 아쉬운 건 제가 아닐걸요? 누가 아쉬운 쪽인지 어디 한번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가 가진 건물 사진과 등기부 등본을 문자로 두 여자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참을 들여다보던 두 사람은 그제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제가 아들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버나 보다 짐작만 했지. 건물까지 갖고 있다는 건 상상도 아마 못했겠죠? 아니, 이게 대체 뭐냐? 이런 걸 왜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거야? 김강현, 너 뭐야? 이런 거 왜 미리 말 안 했어? 그 집 식구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길래 제가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입으로 직접 파혼이라 말하셨으니까 저 그 말대로 파혼합니다. 저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결혼이 뭐 있는지 며느리 얻어다가 등쳐먹는 장사예요? 강현 씨도 알아들었지?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결혼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해. 나는 거지 같은 너네 집이랑은 가족 못해.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미안해 은서야. 일단 오늘은 돌아가. 나도 이런 꼴까지 보이면서 너한테 결혼하자고는 못하겠네. 엄마, 누나, 이제 제발 그만해. 우리 집안에 어느 여자가 시집오려고 하겠어. 나 같아도 이런 집이랑은 결혼하기 싫겠다. 내가 무슨 큰 벼슬이라도 해. 내 인생 망치는 게 누군지 잘 생각 좀 해봐. 그나마 그 거지 같은 집안에서 남자친구는 정상이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예비 시모와 신우는 이제 어쩔 거냐며 전전긍긍하는 눈치였죠. 저는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결혼 결심과 그간의 미련을 모두 그 집에 내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부모님에게는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냥 제가 싫어서 안 하는 거라고 관둘 거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지만 어차피 결혼 안 하기로 마음먹은 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다 듣고 나서 부모님은 화내시기보다는 내가 현명하게 잘 결정한 것 같다시면서 오히려 저를 토닥거려 주셨습니다. 전 애써 담담한 척하긴 했는데 멀쩡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그 사람과 만 3년을 만났는데요. 결국 이렇게 결혼 준비하다가 서로 상처만 냈지만요. 이렇게 파혼까지 하게 만든 예비시모와 신호가 속물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미 파혼은 기정사실이었고 심란한 마음을 애써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그 집안 낯짝이 두껍더라고요. 글쎄 예비시모가 제 가게에 무작정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신우 될 뻔한 사람까지 데려오고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서 말입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손님 있어서 오래 얘기 못해요. 할 일도 없고요.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은서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실수는 우리가 한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온 거야. 내가 2년 오기 싫다는 거 끌고 왔다. 너한테 직접 사과시키려고. 그러시더니 갑자기 덥석 신우이한 머리채까지 붙잡고는 저한테 억지로 고개를 수그리게 하는 겁니다. 웃긴 게 그 신우년은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는데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미 끝난 일 그 사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은서야, 내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니? 우리 미연이 머리채 끌고 온 상해를 봐서라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가 요구한 거 싹 무시해도 좋아. 축의고리고 예단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결혼 물리지만 말아라. 우리 강현이가 마음이 상해서는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몰라. 그 녀석도 결혼 안 하겠다 하는데 내가 보다 못해서 온 거야. 그래 올게.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내 동생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봐. 나이도 꽉 찬 사람이 결혼 이렇게 물으면 좋을 게 뭐 있어? 우리가 오늘 이후로 아무 간섭도 안 할 거니까 내 동생하고 그냥 결혼해. 둘이 같이 머리까지 조아리며 사과하는데 정신 제대로 박힌 여자라면 예비시모가 이제 와 사정한다고 그거 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과를 왜 하겠어요? 제가 건물주인 거 확인하고 나서는 바짝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속물근성을 확인한 셈이니 더 싫어지더군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현 씨하고 헤어졌어요. 강현 씨도 저한테 그날 이후로 연락 없고요. 깔끔하게 둘 사이 정리할 겁니다. 저 시댁에 부모로 보내려고 저희 부모님이 가르치고 입히고 키우신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제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돌아가 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다른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 불러서 일 크게 만들어 볼까요? 그거 원하지 않으면 그만 가세요. 이렇게 야멸차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며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사정사정 하더군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가족들이 저를 찾아오는 일 없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미안하다며 다시는 자기 가족이 괴롭히는 일 없을 거라 약속해줬고요. 그 일 이후로 몇 번 둘이 번갈아가며 전화나 문자가 온 것 빼고는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저의 연애와 결혼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돈 오간 거 없어서 천만다행이라 하셨고요. 제 생각에도 양쪽 금전적으로는 복잡하지 않게 끝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파혼이 이혼처럼 큰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일 겪으면서 저도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결혼 생각을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이라는 걸 한다면 양쪽 부모에게 똑같이 할 도리 할 거고 양쪽 부모에게 똑같이 잘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딸 키우는 부모들이요. 가난한 집이든 부잣집이든 절대 거저 키운 집 없습니다. 딸이라 더 조심조심 키우지 정성 덜 들여 키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딸 귀한 줄 모르고 아들 부모랑 가족만 챙기라고 하는 집안은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보다 더 잘 모셔야 할 어른이 어디 있나요? 저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한테 패기치고 시집 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저도 어리석었던 거 인정합니다. 주위에서 여자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달렸다고 말하는 거 듣고도 저는 사랑만 하면 남자 쪽이 딸리는 결혼 그까짓 거 할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여자에게 이것저것 뜯어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하고 한 연애와 시간은 아쉽지만 결혼은 역시 헌실이더군요. 상처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나이 들더라도 결혼 자체를 위해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답답한 분이 혹여 계신다면 꼭 명심하세요. 며느리는 봉이 아닙니다.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이없는 요구를 참고 계신다면 그런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